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에 강의는 지금 자유우파 정치 세력들을 시끄럽게 하는 명태균, 강혜경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명태균의 녹취 폭로로 자유우파 정치판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사건의 본질은 자유우파 세력들의 대표 정치 결집체인 국민의힘 당의 내부가 얼마나 썩었고 또 잡탕 집단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썩었다는 것은 이너서클, 즉 그 안에 지도부들 혹 중진이라 하는 주도 세력 내부에서 끼리끼리 헤쳐먹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김종인이니 윤여준이 같은 무당들에 의해 정책 결정과 정치 전략 전술이 선택되고 있었다는 것이 폭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종인과 윤여준 같은 사람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던 무당, 천공이라는 무당이 정치권과 연결되자마자 김종인과 윤여준 같은 흉내를 내게 되었고, 또 명태균은 본질적으로 김종인과 윤여준을 정치의 멘토로서 설정하고 김종인이나 윤여준이가 되기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명태균이 김종인이나 윤여준의 후계자가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일이니까 모두 한번 우리가 반성한 의미에서 뒤를 돌아다 봅시다. 김종인이 경제적 민주화라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슬로건을 걸어놓고 이 정치권을 속여서 박근혜 대통령도 쏟고, 그래서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경제민주화를 이룬다라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단어가 그 당헌 당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김종인이가 미래를 예측하고 윤여준이가 어떤 정치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시대의 정신이 있었고 어떤 국민적인 요구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완전 무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같이 정신 있는 사람도 저거 무당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무당으로 출세를 하려고 하는 그 천공인이, 명태균이 자기 말대로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은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러니 명태균이가 뭐라 했느냐 하면은, 천공 같은 거는 내 앞에 말도 한마디 못 붙이는 어린애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조금만 내려다 봐도 저거 뭐 천공주가 하는 짓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한국의 지금 자유우파가 그 불법 탄핵을 당하고 이재명이 같은 놈한테 0.7%밖에 못 이기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어떤 정치 전술을 짜고 예상을 했습니까? 하나도 맞은 전력이 없어요. 그럼 무당이지 뭐예요? 뭐를 미래를 예측한다는 겁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천공이라는 사람에 대한 고발 그런 프로였는데 이런 말을 해요. 윤석열이가 어려워도 견디고 버텨내기만 내면은 통일의 시대가 온다. 그게 무당이 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버텨낼 것이냐가 문제지. 그 버텨내기만 내면은 임기를 끝마칠 수 있다. 그 말을 누가 못합니까? 그게 무당이 하는 말 아니에요. 그거를 명태균이가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윤석열이가 잘 결집해가지고 표를 잘 끌어 모으면 윤석열이가 당선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간단하잖아요.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지금 이제 좋게 나오니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한마디 뿐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고 무당을 데려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명태균이가 이야기하는 그런 말도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을 하게 되는데 그 경선에다가 홍준표 지지자에게 우리가 먼저 여론조사를 돌리면 그 사람이 홍준표를 지지한다고 하고 본래 여론조사인 당에 여론조사 전화가 가면은 이 사람이 앞에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면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말로 그 카르기를 타야 되느냐 아시아나를 타야 되는데 자기는 아시아나에 탈 사람들이 카를 타고 갔기 때문에 아시아나에 탈 사람이 없어진다는 이런 논리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 여론 조작의 근거가 됩니까? 그 당원들의 성향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당원들의 성향이 정확해요? 그 데이터가 정확합니까?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한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끊겠습니까? 그게 자꾸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당원이라 하면은 정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정치 수준이 높은 사람인데 그 이상하다 느끼지 못할까요? 그 데이터 자체가 그런 데이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포기한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물론 표본 집단 약 한 20만 명의 표본 집단 중에서 3만 명을 추린낸 명단이 있다 하면 그 명단을 가지고 성향을 분석해 가지고 명태균이처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북두 시민혁명군도 선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어떤 정치 브로커가 나를 데리고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이 집은 가구가 몇이고 무슨 등산에 가입돼 있고 직업은 어디서 뭘 하고 마누라는 성격이 없고 남편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역 단체에 활동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 지역구에 이 하루 종일 돌아다닌 한 200군데를 다 자기가 설명하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고 이 민주당 지지자면서 누구를 지지하고 있고 뭐 이런 좀 쭉 이야기를 해요. 나는 조금 의심을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설명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뭐 지나다니면서 이 집이 무슨 누구고 이름이 누구고 아들은 맺히고 여자는 무슨 산악회 동네 무슨 산악회 댕기고 고향은 어떻고 정치 성향은 어떻고 남편은 어떻고 이러면서 한 20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명태균이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어떤 직책을 주면은 이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 돈을 일정하게 달라. 뭐 이런 그런 퍼포먼스예요. 나한테 이제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설사 맞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명태균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김종인이나 윤여준이를 하는 걸 보니까 천공도 마찬가지예요. 천공도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뭐 그 무당의 초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그런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자유우파의 멘토라고 했던 김종인이나 혹은 윤여준이 어떤 근거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로 그런 시불거리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도 그 예전에 그 신문이라든가 그 방송을 보면은 도저히 신뢰가 안 가요. 그러니 그 사기꾼을 꿈꾸는 무당을 꿈꾸는 천공인이 그 명태균이 그 사람을 흉내내는 거는 식은 죽먹기 아니겠습니까? 그 무슨 논리적인 근거가 있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경제민주화라는 그럴듯한 슬로건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그걸 풀어먹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 명태균이도 그럴듯한 그런 명분을 내걸고 그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명태균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도리어 김종인이 윤여준이를 신봉했던 우리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우파들이 그 명태균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김종인과 윤여준을 키워냈던 자유우파 세력들이 반성을 하고 이런 반성을 통해서 국가의 정책이나 미래라는 것이 국민의 수요라든가 국민의 요구 혹은 시대의 정신을 면밀하게 읽고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그런 방책을 써야 된다. 이런 거를 먼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태균은 잘못이 없다. 왜? 사람이 저걸로 출세를 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거를 배우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 골프나 피겨에 누구누구 키드라고 하는 것처럼 그 롤모델, 인생의 롤모델을 꿈꾸는 그런 세대들이 있듯이 이 명태균은 김종인, 윤여준 키드라고 할 수 있어요. 김종인과 윤여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꾼, 그 쉽게 말하면은 정치 멘토의 꿈나무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 명태균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말 맞다나 시골에서 젖소에 젖을 짜다가 텔레비전을 보고 혹은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완전 헛소리거든. 그러니 자기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가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 국민의 탓이다 이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공산자파들이 이 정치적 이용을 위해서 침소봉대하거나 명태균이나 강혜경의 그 폭로에 신뢰를 듬뿍듬뿍 심어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명태균 키드가 또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를 듬뿍 실어주면서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정치판을 혼탁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공산자파들의 전략에 의해서 더 과장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은 첫째 명태균의 잘못이라기보다 김종인이나 윤여준 같은 초보 무당들이 설치는 것을 보고 명태균이 흉내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빌미를 이용해 가지고 공산자파들이 명태균이나 강혜경의 말에 신뢰를 듬뿍 실어줘 가지고 그것을 과장하고 침소봉대를 하면서 정치판을 혼탁시켜 가지고 탄핵에 이용하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지금 문제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말했다시피 명태균과 강혜경의 주장이나 녹취의 내용은 김종인이나 윤여준을 흉내낸 것 뿐이니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신뢰를 주는 공산자파에 의해 가지고 지금 명태균과 강혜경이 범죄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수인이기 때문에 아직 자기들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가를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시골에서 격리를 하던 사람이 조그마한 사무실에 격리를 하는 사람들이 온 나라가 떠들썩하니까 그 영웅심에 들떠서 뭣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태균과 그 강혜경의 녹취라든가 혹은 주변 사람들의 녹취는 그 아무런 진정성이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했는가 언제 이런 거에 대한 조그만한 어떠한 체크 혹은 검증도 없이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녹취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명태균이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라고 하고
무단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이 예측 같은 거를 이렇게 하니까 당선에 목마른 후보자들이 이거 뭡니까 명태균의 그 혹세 무민하면서 그 친절하게 다가서니까 그, 그 자유우파 후보자들이 당선에 목이 말라가지고 명태균에 의지하게 된 내용일 뿐입니다. 명태균이가 이야기를 하면은 긍정을 하는 거죠. 그 따르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래요 그 명선생 말을 명박사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무당 앞에 가가지고 예예한다고 무당 말을 다 실천하지는 않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자유우파 그 선거 후보자들이 그 목마른 심정으로 혹시나 아니면은 이 사람에게 괜히 구설수에 오르느니 선의로 덕담으로 긍정을 해주는 이런 입장이었을 뿐이고 더구나 앞에서 말했지만 북두시민혁명군도 선거를 해봤는데 선거 때는 선거법 위반이라 하는 아주 예민한 상황이고 선거라는 그 전쟁을 진검승부를 하고 있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큰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의 내용 그대로 하더라도 큰 불법을 실천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 명태균이 말처럼 서로가 인생을 걸고 출마를 했는데 자기가 단일화한다고 명태균이 지가 단일화한다고 그 후보자들이 네 그럴게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뭐를 살려줍니까? 더구나 대화의 녹취라는 게 전부고 대화 녹취조차도 정확한 근거도 없고 또 서로 추측하고 혹은 무당적인 자기 주장 허세 내가 저 사람 암을 낫게 해줘서 저 사람도 내가 낫게 해줘서 저 사람도 내가 두 번 만에 한 달 살라고 하는 사람을 3년 동안 살게 해줘서 그 무당이 하는 말들이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도 무당을 가까이 해보진 않았지만은 그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주로 뭐 작가들도 전혀 근거 없는 드라마를 꾸미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봐요. 그 명태균이 말이라는 게 전부 다 그거예요. 김진태도 내가 살려주고 김영선이도 내가 살려주고 오세훈이도 내가 만들었고 대통령하고 오세훈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안철수하고 단이라도 내가 했고 전부 다 지가 다 했대요. 이런 무당적인 자기의 주장뿐이고 구체적인 증언이나 물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 안에 국민들이 만나지도 못하는 대통령 음성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 영부인이라는 김건희 여사가 명박사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난무하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공산자파들이 정치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신뢰를 주고 또 무분별하게 그 모든 상황을 음모론적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막 퍼뜨리고 있으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북두시민혁명군은 명태균 사건의 본질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판을 무분별하고 혼탁스러운 분위기로 만들어내는 이런 일은 정치 불신을 높이고 공산 좌파들에게도 그 혼탁과 불신의 책임이 돌아갈 겁니다. 물론 이재명의 사법 처리를 방탄하기 위해서 정치판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그 자유우파 윤석열 대통령 너는 그런 일을 안 하느냐 혹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업무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그런 정도로는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재명을 방탄한다든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도리어 정치 불신과
저급파로 인해서 정치의 존엄과 근위를 떨어뜨리게 하고 정치 불신이 부메랑으로 공산 좌파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재명의 방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지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벌이면은 이재명의 방탄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한다 하는 그 투쟁에 대해서 지지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 명태균 사건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지지율이 도리어 낮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탄핵을 찬성을 해야 되는데 반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서 지금 그 명태균 사건이 공산 좌파에게 그 근위를 떨어뜨리고 정치의 존엄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 여실한 그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산 좌파는 지금이라도 명태균이나 강혜경을 통한 정치 공세를 선별해서 하고 무차별적인 난사보다는 정확한 맥락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충고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 이성적인 태도가 나라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의 품위와 자존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조차 포기한다면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엄청나게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명태균과 그 강혜경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안철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단일화를 자기들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그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3월 4일 날에 사전투표가 있고 투표 날이 3월 9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철수의 단일화는 그 후보 사퇴를 사전투표 하루 전날 오후에 했습니다. 3월 3일. 북두시민혁명군은 텔레비전을 안 보기 때문에 그 사전투표를 했는데 사전투표 날 그 투표장에 가서 안철수가 사퇴한 줄 알았습니다. 그 투표 용지가 다 이미 인쇄가 돼 있었고 사전투표 하루 전날 이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야당의 표를 결집시킬 수 있는 김동연 후보가 3월 2일 안철수 단일화보다 하루 전에 후보를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명태균이가 자기의 3자로서 그 단일화를 성사시킬 입장이었다 하면 좀 더 이런 식의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왜 그 야당 김동연 후보가 사퇴된 이후에 안철수가 사퇴를 했느냐.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은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의 당선은 안철수의 공이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부정선거 의혹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안철수가 그들의 이런 설계, 부정선거 설계를 막기 위해서 사전투표 하루 전날 후보 사퇴를 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그 설계가 혼돈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3자 구도로 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어떠한 상수를 가지고 이 컴퓨터를 돌렸다고 하면은 안철수가 사퇴를 해버리면은 이 부정선거가 들통나기 쉽잖아요. 사퇴한 후보에게 예상외의 득표가 나왔다. 이러면 그거는 부정선거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그런 그 설계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하고 이 단일화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라 하는 의심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도 방어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일체 비밀로 붙이고 사전투표가 시작된 다음 날, 사전투표가 시작된 하루 전에 후보 사퇴를 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의 주장은 무당처럼 사후에 자기가 다 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이 명태균이가 3월 2일 날 내가 안철수하고 이거를 단일화 시켰다 했다는 그런 발언이 녹취가 있다 하면은 그거는 그 명태균의 말에 신뢰가 있는데 그 전후 사정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찌꺼리고 다니는 거는 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창원에서의 산업단지, 산업공단도 그 전후 사정이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됩니다. 물론 그 산업공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주변 정치권 주변이라든가 행정가 주변에 산업단지를 만들자 혹은 그런 공약을 개발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해도 어떤 지역에 공단이 생길 거라 하는 것은 한 40, 50%그 지역 주민은 대강 다 짐작을 합니다. 다만 그 범위가 어떻고 이런 거 차이뿐이지. 쉽게 말하면 50만 평이 면지구라든가 시지구에 몇몇 지역밖에 없는데 그 3개 지역 중에 하나가 공단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는 일반 국민들도 짐작하고 추측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정도의 오차가 있는 거고 그런 오차는 명태균이도 주장했다시피 그런 큰 오차가 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뭔 명태균이가 그 산업공단의 그 지역에 대해서 전적으로 했겠느냐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이가 무당짓을 하는 게 명태균이가 가방끈이 짧지 않습니까?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무슨 이론적인 근거를 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예지력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뭐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땅의 기운을 보니까 이번에 여기 공단이 될 거야 이 말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누군가 이야기했다시피 그 무당의 그 흉내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 녹취를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이 이번에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식한 놈이 남을 설득할 때 쓰는 게 그 무당집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뭡니까 풍수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학문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맥을 보니까 내가 땅밑을 본다 뭐 이런 아무 근거 없는 걸로 이야기하는 근거 없는 걸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 명태균도 무식하니까 그 무당 흉내를 내는 거고 천공도 무당 흉내를 내는 거고 김종인은 조금 배웠으니까 조금 교과서적인 이론을 조금 도입을 시키는 거고 이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 다 무당이라는 거예요. 김종인이도 무당이고 명태균이도 무당이다. 아무런 무당이다 보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러나 뭐 그 사람 학벌도 모르고 오랫동안 한 십몇 년 동안 여론조사 그 기관에 대표로 있다 하니 사람들이 솔깃솔깃 해가지고 그렇게 낚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그 어차피 여론조사는 해야 되고 또 그 여론도 알고 싶고 이러니까 우리도 이야기하잖아요. 신문에 여론조사가 나면 이게 좌파 여론조사 기관이니 우파 여론조사 기관이니 하는 것처럼 좌파에도 한번 맡겨보고 우파에도 맡겨보고 시중에 명태균이가 무당처럼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예지력이 있다. 예지력이 무당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로. 그러니 뭐 예지력이 있다는 사람한테도 여론조사를 해보고 이런 여론조사를 한 것뿐이에요. 그 여론조사 한 거에 대해서 돈을 준 사람도 있고 돈을 안 준 사람도 있을 건데 그게 무슨 큰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그런 여론조사를 하고 또 혹은 여론조사 하기 전에 그 예지력이 있다는 명태균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여론 분석도 들어보고
뭐 이런 것을 그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은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인생을 걸고 그렇게 하는 행사에 온갖 것을 다 들이대는 것 뿐인데 거기에 큰 불법은 있을 수가 없다. 왜? 선거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의 간첩도 많고 그 어떠한 운동원에게도 조금만 섭섭하게 한다든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은 당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쫓아가서 고발을 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니까 굉장히 지역 주민들한테 욕을 들었는데 이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 사무장이 법정 선거운동원보다 3명을 더 모집을 한 거예요. 3명인가 4명.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선거 비용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엄청 시달렸습니다. 줬다가는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몰랐지. 근데 그거는 돈을 주는 이상은 알아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선거 기간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큰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간이고 예지력이 있다 이러니까 그 후보자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어드바이스도 들어보고 그 쉽게 말하면은 카운셀링 혹은 컨설팅을 했다 이런 정도로 봐야지 무슨 그게 큰 불법입니까? 더구나 명태균은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정식적인 업체인데 뭐 크게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 여론 조작이라 그러는데 여론에는 조사를 플러스 시키기도 하고 마이너스도 시키기도 하고 가상적인 대결도 많이 여론조사를 합니다. 20대를 높이기도 하고 40대를 높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럼으로써 날씨하고 그 득표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게 무슨 조작입니까? 그냥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긴가민가 하면서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 봤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공산자파들은 이런 거를 앞뒤를 생략하고 그 중간 부분만 폭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강혜경이나 명태균의 자기 방어를 위한 그게 사실이었다고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만을 국민들에게 계속 폭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판으로 가면은 불법적으로 고소 고발할 사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녹취가 된 그 시간하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전후만 맞춰봐도 이게 고소 고발이 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선거 예를 들어서 단일화 하기 전에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은 무슨 근거가 있는데 그 단일화하고 난 뒤에 저거 내가 한 거야 이러는데 그게 무슨 그게 법률적인 근거가 됩니까? 헛소리지. 이제 명태균 사건에 대한 본질은 북두시민혁명군이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껏 자유우파에서는 무당정치를 해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산자파들이 자기들 방탄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 명태균이나 강혜경의 발언에 근거 없이 신뢰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정치 세력들이 공산자파든 자유우파든 그 무당에 의한 정치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책과 혹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 정신에 근거를 한 정책과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무속으로 자꾸 만들어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시민의식과 근대화된 정치의식을 가지도록 계속 계몽해 나가야 되는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깨어나면은 자기들이 피곤하니까 국민들을 자꾸 미개화시킨다 이겁니다.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한국 정치가 행태적으로 지금 하는 짓도 꼬라지가 보기 싫지만은 이런 국민을 미개시켜서 선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저급함에 대해서 우리 모두 국민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이 전라도 사람들도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은 그래도 범죄자를 어떻게 그렇게 지지를 하고 변호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그것이 어떻게 정치 탄압이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유튜브에 돌아다니다시피 그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어떤 구석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민들을 공공개발을 한다고 싼값에 사가지고 그것을 그 개인업자들한테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무슨 성남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이재명의 매철을 잡고 막 서로 항의를 하는데 이재명이는 뭐라 합니까? 저놈들 시장을 폭행한다고 경찰들 다 잡아가라고 고함 지르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 지도자라고 지지하느냐 이겁니다. 지역 주민의 땅을 공공개발을 한다고 아주 싼 값에 수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개인업자한테 불화시키는 이런 행위를 하는 정치 지도자를 어떻게 지지하느냐 이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통곡을 하면서 그 시장을 만나지 못하자 체육대회 하는 인사로 한 이재명을 멱살을 쥐고 그 몸으로 몸싸움을 벌이는 이런 짓을 여러분들이 다 목격하고도 어떻게 지지하느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을 미개화시키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이 공산자파 혹은 자유파는 명태균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이런 걸 떠나서 아무 근거 없는 무분별한 폭로나 언론 보도 그리고 추측 기사는 이제 그만두라. 명태균의 본질은 나타났다. 그 녹취가 된 날짜와 그 녹취가 이야기된 실행된 날짜를 비교해 보면은 이건 아무 사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지난 일에 지가 다 했다 하는데 그 전에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창원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토지 실사를 한다 이런 건 공개된 거예요. 그 전에 주민청문회도 있었고.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누군가 가보자 했는데 마치 명태균이 있으니까 명태균도 듣고 같이 가본 것 뿐이에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겁니다. 그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맞춰봐도 명태균과 강혜경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끊임없는 가짜뉴스와 추측 기사를 남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치가 저급화되고 여야 정치 모두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권위와 존엄으로 존경받던 정치인들이 길 가다가 평민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됨으로써 그 존경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두려워할 건데 쉽게 말하면 우러러 볼 건데 똑같은 놈이야 이러면은 봉변당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권위와 자기의 존엄 혹은 자존은 스스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산자파들이 조그마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무분별한 정치 저급화를 하다가 보면은 국민들이 실제로 저급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진흙탕에서 개싸움을 하게 되다 보면은 국민들이 이 정치인들을 얕잡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무분별한 행위는 스스로 자제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껏 강의한 것을 총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한국 정치판이 김종인, 윤여준 등으로 무당 정치를 해왔다. 두 번째, 근거 없는 명태균과 강혜견의 폭로에 대해서 공산자파들이 자신들의 방어와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지나치게 신뢰를 심어주면서 폭로를 하고 있다. 세 번째, 명태균과 강혜경의 주장의 사실관계는 지금 언론에서 빠지고 있는데 그 녹취를 한 날짜와
그들이 했다고 주장하는 행위에 전후 날짜만 맞춰봐도 알 수 있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명태균과 강혜경의 사건은 오늘 한국 정치의 저급성을 그대로 노출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반성하고 시민의식과 정치의식을 높이고 계몽하는데 우리 정치권들이 노력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한 겁니다. 오늘은 명태균 사건이 허무맹랑한 무당들의 짓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아주 무럭무럭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 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